안녕하세요. 원자력발전소 상태 판단 경진대회 민둥이 팀의 김미래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순서로는 어떻게 이 모델, 산택 판단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전처리를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검증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델을 최적화를 하였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총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원자력 발전소 상태 판단 대회에서는 데이터셋이 발전소 운전 경과 시간인 타임 데이터와 V0부터 V5120까지의 발전소 운영에서 중에 측정되는 그 센서 데이터 5121개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졌는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발전소 운영 중에 측정되는 변수가 피처들의 의미를 알 수 없이 온도 데이터다 아니면 습도 데이터다 이러한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V0부터 V5120까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좀 살펴보니까 NA 넌값이 많았고, 그리고 문자열, 예를 들어서 on, off라든지 open, close 같은 문자열 값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럼 값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일정한 피처도 있음을 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피처들의 의미를 제가 분석을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EDA는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 넌값 처리랑 그리고 오브젝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의 전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셋에 아까 문자열과 넌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데이콘 측에서 제공해준 그 데이터 로더 V2를 사용을 해서 넌값과 문자열을 0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처의 개수가 아까 5121개나 되었기 때문에 그 피처 간의 피처들의 차원을 축소를 해주기 위해서 PCA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좀 픽처 간의 스케일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좀 데이터의 중요도가 좀 다르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도를 동일하게 좀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처를 정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피처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얘네들을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삭제를 해도 저는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높아지지 않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NA 값과 오브젝트 데이터만 0으로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모델을 구축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이 제공이 된 것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좀 제공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실험한 것은 랜덤 포레스트랑 XGBoost 그리고 LGBM으로 모델을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LGB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래서 LGBM을 모델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LGBM이랑 XGBoost와 비교해서 한 로그로스 0.1 정도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든 모델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랜덤 시드를 사용을 하였는데, 그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하였고, 그리고 데이터 스플릿을 좀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랜덤 시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K 값은 4로 주었고 랜덤 시드는 3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너무 많아서 오버피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선택을 하였고,
예를 들어서 이 얼리 스타핑 값을 좀 작게 해야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최대한 오버피팅이 나기 전에 멈출 수 있도록 N 에스티메이터 값을 최대한 작게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민 차일드 웨이 값도 오버피팅과 연관된 파라미터라고 해서 그 값도 K-폴드 프로듀스 갤리션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튜닝을 하였습니다. 튜닝한 결과 저는 이 파라미터를 오른쪽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코드인데요. 이렇게 럭키시드를 4885, 1992, 1022 이렇게 3개의 랜덤 시드를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K-폴드 K-값을 4로 줘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랜덤 시드랑 4폴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2개의 모델로 예측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예측을 하는 방법에는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이 있는데, 하드 보팅은 메저리티 보팅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결과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클래시파이어가 3개가 있고, 그 각각의 클래시파이어에서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클래시파이어 1은 A라고 예측을 했고, 2는 B라고 예측을 했고, 3도 A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A가 2표를 받았고 B가 1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드보팅은 이렇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결과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드보팅으로 모델을 선택을 하면 A가 선택이 되게 되고요. 또 소프트 보팅은 프로버빌리티 보팅이라고 해서 예측한 프로버빌리티의 평균을 해서 결과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예제에서 보시면 클래시파이어 1이 A를 0.7%의 확률로 예측을 했고, 그리고 2는 0.1%의 확률, 그리고 0.6의 확률로 이걸 A 클래스로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이 0.7과 0.1, 0.6을 다 더하고 그 클래시파이어의 개수 3개로 나눠서 이 0.47 정도의 확률로 A 클래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프트 보팅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은 B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의 평가 파라미터가 로그레스여서 소프트 보팅이 더 그 측정 결과 더 적합해서 저는 소프트 보팅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 관련된 코드고요. 소프트 보팅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 전 처리를 위해서 PCA도 해보고, 그리고 데이터 칼럼이 한 개인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삭제를 해보고, 스케일링도 해줘보고 했지만 성능 변화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저는 단순히 그냥 오브젝트 값과 NA 값만, 넌 값만 0으로 만들어주는 전 처리만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랜덤 포레스트랑 XGBoost, LGB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그 성능 비교를 한 결과 LGB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서 LGBM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랜덤 시드 3개를 사용을 해서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측 방법으로는 하드 보팅이랑 소프트 보팅 두 가지를 실험을 해보았는데, 저희의 그 이벨리에이션 매트릭이 로그로스였기 때문에 프로버빌리티를 평균 내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소프트 보팅 예측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모델의 예측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였습니다.